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박성훈입니다. 이번 세션은 S3 최신 업데이트와 그리고 고급 활용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3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요. 요즘 일반적인 많은 기업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 분석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S3를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S3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번 한국 시간으로 4월 5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발표된 S3 원전 Infrequent Access Storage 클래스 및 S3 셀렉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3에서 지금까지 S3 어떻게 하면 데이터들을 더 빠르게 업로드하고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오브젝트들을, 객체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스토리지 포트폴리오입니다. AWS는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EBS, 그리고 EC2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EBS 스토리지, 그리고 인페머럴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로는 EF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S3와 글래시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S3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송 툴, 트랜스퍼 툴들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S3의 이점이라고 하면 11.9의 durability, availability, 그리고 scalability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각종 엄격한 규제에 맞춰 줄 수 있는 포괄적인 보안과 규제 준수 기능 또한 제공을 합니다. 또한 S3에 저장되어 있는 각 오브젝트들을 지금까지 어떤 분석 시스템으로 별도로 로딩을 해서 처리하고 다시 저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S3에서는 아마존 아티나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S3 셀렉트를 통하면 필터된 S3 오브젝트에 있는 오브젝트를 전체 읽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에 있어서 필터된 일부 सब셋만 읽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더 플렉서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ISV 솔루션 및을 제공을 하고, 또한 많은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durability와 availability, scalability에 대해서는 제가 원전 infrequent access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ore in place, S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능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flexible management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 항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데이터의 특성이 변경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infrequent access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토리지 관리 기능 또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S3 원전 Infrequent Access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 5일, 한국 시간으로 4월 5일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기능입니다. 네, 기존에 있는 아마존 S3 스탠다드와 스탠다드 Infrequent Access 스탠다드 IA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진리적으로 분리된 최소 3개 이상의 가용 영역 AG의 데이터가 배포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G에 손상이 있더라도 데이터의
데이터의 듀러빌리티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데이터는 3개의 에이지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 또 각각의 에이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최대 8개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나 하나의 어베일러빌리티 존, AG가 문제가 생길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새로운 S3 스토리지 클래스는 이에 비해서 데이터는 하나의 물리적인 AG, 가용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S3 셀렉트와 S3 스탠다드와 S3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는 3개의 에이지에 저장이 되고요. 원존 IA는 하나의 에이지에 저장이 됩니다. 원존 인프리퀀트 액세스는 단일 가용 영역에 저장이 되지만 기존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와 동일하게 11라인의 듀러빌리티를 제공을 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99.5%의 가용성을 제공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존 인프리퀀트 액세스의 데이터를 올리고 싶다. 기존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그냥 일반 푸시나 포스트를 통해서 업로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클래스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스탠다드 IA에 명시적으로 직접 업로드를 하겠다고 하면 헤더 쪽에 스토리지 클래스를 명시를 해서 하면 됐습니다. 그것처럼 원존 IA 또한 그렇게 스토리지 클래스를 명시해서 풋을 하면 해당되는 스토리지 클래스로 업로드가 됩니다. 또한 스탠다드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S3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를 통해서 원존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S3 스탠다드는 99.99%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스탠다드 IA는 99.9%, 원존 IA는 99.5%를 제공을 합니다. S3 원존 IA는 기존의 스탠다드 IA와 동일하게 최소 저장 기간은 30일, 그리고 최소 객체 크기는 128K 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원존 IA는 스탠다드 IA에 비해 20%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S3 셀렉트입니다. S3 셀렉트는 지난 1월에 AWS 클라우드 행사에서 제가 한번 세션으로 발표를 드렸습니다. S3 셀렉트는 표준 스탠다드 SQL 쿼리를 사용을 해서 저장된 오브젝트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get 리퀘스트와 비슷하게 동작을 하고요. AWS SDK와 또 EMR에서 있는 프레스토와 통합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SQL 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S3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분석 시스템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 모든 오브젝트들을 EMR과 같은 분석 시스템으로 다 로딩을 해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럼 S3 셀렉트를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S3에서 먼저 기본적인 필터링을 해서 सब셋 정보만, 필요한 정보만 EMR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시스템에서는 그 필요한 정보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어플리케이션에 자주 S3 액세스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경우에는 성능 측면에서 400%까지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서밋에서 발표됐던 원존 IA와 S3 셀렉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오브젝트들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 저장을 할 때 어떤 해시값을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검색할 때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할 수 읽어낼 수 있느냐, 조회할 수 있느냐의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규제 준수를 할 수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스토리지 관리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거나이징 쪽 부분에서는 오브젝트 태깅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능, 또 다양한 툴들, 그리고 보안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해서 기능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브젝트 태깅입니다. 예, 객체 태깅이라고 하죠. 오브젝트 태깅은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최대 10개씩의 태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태그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또 컴바인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태그를 사용을 하면 접근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죠. 이 부분은 특정 유저, IAM 유저에 대해서 어떤 오브젝트 태깅에만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3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를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S3의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어떤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 또는 원존 인프리퀀트 액세스 스토리지로 이동을 할 때 전체 버켓에 있는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오브젝트들만,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들만 옮기고 싶을 때 태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떤 액세스 패턴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할 때도 전체 버켓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태그들을 가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도 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브젝트 태그는 이렇게 커스텀 아이디 또는 어떤 프로젝트명 이렇게 어떤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떤 오브젝트 밑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특정 데이터들은 어떤 특정 동일한 태깅을 사용을 해서 그 오브젝트들만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확인 가능하고 또 데이터를 다른 쪽 스토리지에 넘긴다든지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로 해서 이렇게 S3 버켓 팔러시에 이런 정책을 적용을 한다면 사용자들이 S3의 get object request를 수행을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 버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버켓 안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런 컨디션을 줘서 오브젝트 태그 프로젝트라는 키네임이 밸류가 X, 프로젝트 X인 거에 대해서만 get 오브젝트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특정, 여기서 좀 더 한다면 특정 IAM 유저는 어떤 태그를 가지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리드 권한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각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S3 인벤토리라는 기능이 작년에 나왔었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만약 버켓 안에 수억 개의 오브젝트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S3 리스트 API 콜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S3 인벤토리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렇게 리스트 API 콜을 통해서 하는 컴퓨팅 파워나 시간을 절약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S3 인벤토리는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주 단위로 S3 버켓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장이 됐을 때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처리를 해서 그 인벤토리 정보를 또 활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인벤토리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죠. 각 오브젝트별로 어떤 버켓에 어떤 오브젝트 키네임을 가지고 버저닝이 되어 있다면 버전 아이디, 각 정보들이 이렇게 태그 정보라든지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에 되어 있다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장 포맷이 처음에는 CSV 포맷만 지원이 됐는데요. 이 또한 ORC 파일 포맷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벤토리 정보는 특정 버켓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암호화 기능을 선택을 하면 그 해당되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아마존 아티나를 활용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테이블 이름이랑 밑에 버켓 로케이션 정보만 바꾸면 이렇게 아티나에서 간단한 SQL 쿼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버켓에 있는 전체 오브젝트들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 쪽은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오브젝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스토리 사용량은 어떤지, 또 다양한 어떤 리퀘스트들, get, put, delete 이런 요청들이 왔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부터 제공됐던 프리픽스 또는 오브젝트 태그를 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해당되는 오브젝트 태그, 특정 태그를 가지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푼 리퀘스트로 인해서 나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딜리트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매트릭을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제 많은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있으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S3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를 적용을 해서 사용량이 사용을 잘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인프리퀀트 액세스인 오브젝트들은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에 두시지 마시고 좀 더 저렴한 인프리퀀트 액세스 스토리지 타입으로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네, S3에서는 그 해당되는 버켓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사용 트렌드를 분석하는 스토리지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을 수행을 하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에이지별로 얼마 전 동안 생성된 지 얼마 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있는 209TB의 실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실제 발생했던 액세스들은 309TB만큼 오브젝트에 대해서 액세스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데이터보다 더 많은 액세스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0일에 이상 되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량보다 액세스되는 양이 훨씬 적죠. 이런 데이터들은 상대적으로 스탠다드에서 두시는 것보다 인프리퀀트 액세스 IA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비용 효과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퀵 사이트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징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다양한 리퀘스트들이 발생을 하고 딜리트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발생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보안이나 규제 요건 사항으로 관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각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누가 삭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변경을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든지 그렇게 오브젝트 레벨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희 쪽의 액티비티들은 그 API 콜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모든 API들의 호출을 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브젝트 단위도 가능하고 버켓 레벨에서도 로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들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와치의 이벤트와 연동하여서 노티피케이션을 발송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어떤 비정상적인 액티비티가 발생하면 그걸 몇 회 이상 발생을 하면 노티를 받아서 좀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기능은
각 버켓의 프로퍼티스 항목에서 서버 액세스 로깅과 오브젝트 레벨 로깅을 이네이블을 하시면 특정 버켓에 그 정보들을 저장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오브젝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이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3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입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를 사용을 하시면 기존의 스탠다드에 30일이 지난 모든 객체를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이동하라고 설정을 해 놓는다면 이 스토리지 S3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는 모디파이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30일이 지난 오브젝트들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스토리지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이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를 적용을 할 때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90일 이상이 지난 모든 객체는 아마존 글레이시어로 이동을 하라. 네. 그러면 사용량이 액세스 빈도가 낮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좀 더 싼 디스크로에서 보관을 하면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전 인프리컨트 액세스 또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리전 간 복제,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 CRR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보안이나 어떤 규정 때문에 DR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맞추기 위해서 또는 만약에 데이터를 여러분이 AWS 서울 리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어떤 유저들이 거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접근을 하려면 당연히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CRR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그 데이터들을 한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있는 버켓으로, 유럽에서는 유럽에 있는 버켓으로 접근을 해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가 비정상적으로 아니면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삭제가 될 수 있는 악의적인 손상을 당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예방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 있겠죠. 네, CRR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CRR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 CRR을 이네이블 시킨 후에 새로 발생하는 푼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싱크 방식으로 다른 타겟 데스티네이션 버켓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네, 그 약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오브젝트를 풋하는 순간 다른 버켓에서 리플레시해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정도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물론 그 오브젝트 사이즈나 어떤 그 당시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CRR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리픽스나 오브젝트 태깅을 사용을 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자동으로 복제를 하고요. S3 버켓 간에 복제될 때는 SSL을 통한 안전하게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버켓에서 다른 버켓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할 때 S3 디스카피나 이런 쪽 기능을 사용을 하면 기존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타데이터라든지 그런 객체가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다 카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CRR을 사용을 하시면 동일한 복제본을 카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에서 설명드렸던 라이프 사이클 팔러시는 각 버켓별로 따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CRR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네, 만약에 A라는 어카운트가 소유하고 있는 버켓으로 이렇게 복제를 한다면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버켓을
두 개의 버켓에 있는 정보를 다 삭제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특정 유저의 권한이 A라는 어카운트 안에 다 있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CRR은 또한 원본 계정에서 다른 타겟 계정, 다른 계정으로 A라는 어카운트가 사용하고 있는 버켓에 있는 오브젝트를 B라는 어카운트가 사용하는 버켓으로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레플리케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 또한 B라는 어카운트의 소유권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면 어떤 악의적인 특정 유저가 원본 어카운트에 대한 A라는 어카운트에 대한 권한을 획득을 하더라도 B라는 어카운트에 저장되어 있는 버켓에 있는 오브젝트는 삭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한 S3는 오브젝트가 업로드가 됐을 때 푸시나 포스트, 또 카피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새로운 SNS나 SQS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저가 특정 이미지를 올렸을 때 썸네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되면 람다를 트리거해서 그 오브젝트의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로드 됐을 때 이어지는 작업에 대해서 배치 작업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떤 이벤트를 트리거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쪽입니다. 많은 오브젝트들이 S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느냐, 아니면 규제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S3는 엄격한 규제 요건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안과 규제 준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오늘 볼 부분은 보안 검사 부분입니다. S3에서 많은 버켓을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버켓이 퍼블릭으로 오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런 기능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무료로 이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버켓 중에서 어떤 버켓이 지금 퍼블릭 오픈이 되어 있다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S3 콘솔에서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명시되어서 고객 쪽에서 바로 콘솔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S3 인벤토리 기능을 통해서 데일리나 위클리 단위로 레포트를 받아서 이 해당되는 특정 오브젝트가 암호화가 되어 있느냐, 인크립션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아티나를 활용을 해서 인벤토리 정보에 대해서 쿼리를 수행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 중에 지금 인크립트가 안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규제 요건 중에 모든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어야 된다는 규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정말 암호화가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면 S3 인벤토리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가능하겠죠.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오브젝트를 업로드할 때 인크립트에 대한 헤더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오브젝트를 업로드 못하게 블럭을 할 수 있었습니다. S3 쪽에 버켓 팔러시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블럭을 해서 데이터를 업로드를 못하게 하고 암호화를 위한 헤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풋 리퀘스트에 대해서 허용을 해서 오브젝트가 암호화되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규제 준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데이터가 그런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업로드 되지 않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불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S3에서는
그 버켓에 업로드되는 오브젝트들을 기본적으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서브 사이드 인크립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S3에서 기본적으로 그 인크립션한 키를 직접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아니면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인 KMS 쪽에서 그 키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가 돼야 된다, 오브젝트가.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규제가 없이, 제한 액세스에 접근 관리가 없이 그냥 퍼블릭 오픈이 되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S3 쪽에 관리되는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앞에서 미리 사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대량의 데이터들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수집해서 저장하고 또 그 분석하기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S3는 11.9의 두러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높은 가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트랜스퍼 툴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거의 대부분의 AWS 서비스는 S3와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스로부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웹 서비스나 모바일, 또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IoT 띵즈, 이런 부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트랜스퍼 툴들을 사용을 해서 S3에 저장을 하고, 그게 저장되어 있는 기능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를 API 게이트웨이나 IAM 코그니토 같은 걸로 권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KMS 또는 IAM, 클라우드 와치,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디팅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수억 개의 오브젝트가 버켓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액세스하는 방법은 저희 쪽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시콜인 다이나모 DB나 아마존 엘라스트 서치를 사용을 해서 그런 오브젝트들의 메타 정보를 그게 저장해 놓고 그 메타 정보를 참조해서 빠르게 버켓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3 버켓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이 필요한 거죠.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게 EMR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EMR을 사용을 하시면 데이터를 다 로딩해서 처리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저장을 하고 몇 번의 클린징이나 분석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했죠. 근데 간단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오브젝트 수는 엄청나게 많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간단한 표준 SQL 쿼리만 알고 계시면 아마존 아티나를 사용을 해서 해당되는 S3 특정 버켓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을 해서도 비정규화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티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정규화된 데이터를 만약에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분석 툴들의 성능을 좀 더 가속화하고 고객들의 컴퓨팅 파워의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S3 셀렉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S3 셀렉트는 자세한 정보는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S3 셀렉트를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온다, 그런 세션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파이썬 코드로 해서 예제 데모를 보여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실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전체 데이터를 로딩을 하지 않습니다. SQL 쿼리에서 웨어 조건절에 있는 부분에 대해 해당돼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서브셋만 컴퓨팅 쪽으로 넘기는 거죠. 분석 시스템으로. 그러면 전체 수억 개가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올려서 그 각종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서 더 상세한 정보들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그 S3는 모든 데이터의 트랜스퍼 인, 트랜스퍼 아웃, 그리고 어나리시스 뭐 이런 쪽 처리하는 데서 항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스토리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할 때 S3를 사용을 하고 모든 데이터를 S3로 업로드해서 저희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S3의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서 좀 더 비용 저렴하게 적합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팅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셨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션이 끝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밖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늘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